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K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대우건설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플러스 18% 가까이 상승 흐름이 연출된 상황에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대우건설이 여러분들 이 파란색 선 라인 어디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역사적 신고가를 장대 양봉으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돌파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모두 다 수익 축하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우리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완벽하게도 새로운 국면이 열리고 있는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한 종목에 등극한 대우건설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서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오늘 매수세가 쏟아져 들어왔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이렇게 대우건설이 장대 양봉을 뽑아내주는 날을 기점으로 한번 살펴보시면요, 항상 누가 개입하고 있더라? 바로 이 프로그램이 개입하면서 주가를 상승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우리가 이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어떤 선입니까? 여러분들 5일선에 이렇게 닿는 구간이 연출됐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우리가 어제 같은 경우에도 매수 타점을 잡아가 보시자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자, 바로 언제 촬영했었던 영상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어제 4월 20일 날 촬영했었던 영상에서 2200분 가까이가 시청을 좀 해주셨는데, 짧게 3초 정도만 확인 한번 해보면요,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추가적으로 내가 매수를 잡아갈 수 있는 여력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매수 타점 가져가셔야 되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영상 멈췄습니다. 여러분들 어제 구간에서 매수 타점을 잡아가 보시자라고 분명하게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오늘 이렇게 18% 가까운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되면서 수익 축하드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자, 우리가 그렇다라고 했을 때는 대우건설을 비롯해서 앞전에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강했었던 종목이 수도 없이 많았지만은 지금까지 해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종목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올라가다가도 쉬어주고 다시 한번 올라가다가도 쉬어주고 하면서 흔들면서 올라가는 것이 기본값이고, 어느 정도 올라가고 나면은 더 이상 신고가를 갱신하지 못하고 내려오는 패턴까지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기 때문에, 대우건설 지금부터 시작해서는 우리가 박수만 치고 있을 게 아니라 어떤 패턴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면서 어디까지는 끌고 가면서 수익을 누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건데, 자,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는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댓글에다가 어떻게 작성해 주셔야겠죠? 여러분들 대우건설 신고가 갱신하고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제가 이전부터 역사적 신고가를 뚫어줄 것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제는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고가보다도 이런 폭등 흐름 계속 이어나가보라는 측면에서 댓글에다가는 폭등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댓글에다가 폭등이라고 작성해 주시면서 구독이랑 좋아요까지 같이 눌러주시는 순간 유튜브 측에서 알고리즘이 이 영상이 굉장히 댓글이 많은데요, 구독 좋아요가 많은데요 라고 하면서 개인분들한테 자동 추천드릴 거라고 보시면 되고, 자, 보시다시피 개인분들이 최근에 엄청나게 매수세가 쏟아져 들어왔으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매수하면서 개인분들이 매도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런 분들이 만약에 영상을 시청한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적인 어떤 걸로 여러분들 매수세로 쏟아져 들어올 수 있을 뿐더러, 만약에 매수하지 않는다라고 해도 매도하고 나가면서 이 대우건설 올라가는 것을 가로막지 않도록 댓글에다가는 폭등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영상 내용 좀 시작을 해볼 건데, 오늘 대우건설이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되면서, 자,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지금 수상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5일선 위에서 계속 주차시키고 있는 정황을 제가 여러분들께 이전부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자, 우리가 이 두 종목을 같이 살펴보고 있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바로 두산에너빌리티가 원조 어떤 대장? 바로 원전 관련한 대장이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최근의 상승 연료는 대우건설이 이미 아득히 넘어갔었던 상황이지만, 이 두산에너빌리티가 두산중공업 시절부터 해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원전 관련한 대장을 맡고 있었던 종목인 만큼 지금 이 두산에너빌리티의 추세가 이렇게 윗단으로 틀어봐져 있는 상황이 대우건설 입장에서도 당연하게도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인데, 자, 우리가 특히나 두산에너빌리티는 얼마 전에 증권사에서도 목표가를 15만원으로 제시를 했었다라는 것은요, 바로 이 구간이 15만원 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앞전에 있었던 역사적 신고가가 14만 6천원대 형성이 되어 있었던 만큼 두산에너빌리티가 만약에 15만원 선까지 튀어서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앞으로 추가적으로 30-40% 정도의 상승 여력이 더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증권사도 분석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고, 거기다 더불어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월봉 차트로 놓고 보시면요, 상승한 다음에 3달 쉬어주고 상승한 다음에 2달 쉬어준 다음에 상승하고 한 달 쉬어주고 드디어 상승하면서 이전에 있었던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점점 상승 각도가 날카로워지고 있는 이 월봉상의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는 두산에너빌리티이기 때문에, 야, 우리가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원전 자체가 전체적으로 테마 순환매가 한번 돌 수 있는 상황이면서, 특히나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 그렇게 따졌을 때 가장 시원한 상승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상황에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DLENC라고 하는 종목도 5.5% 정도의 상승 흐름을 만들어주면서 GS건설 같은 경우에도
경우에도 11% 가까운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갑자기 또 건설 종목은 왜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들? 바로 대우건설이 원전 종목일 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테마가 어디겠습니까? 이 미국과 이란이 전쟁에 들어가 버리면서 이 전쟁이 슬슬 잠잠해지는 구간으로 이 협상 단계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는 이란 재건에 대한 테마도 부각이 되면서 건설 종목들이 튀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바로 이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슬슬 종식시키는 분위기가 대우건설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이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경기 민감주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금리가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에 따라서 그 명운이 갈릴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이 건설주들이기 때문인데, 만약에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장기화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 연준 입장에서도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바로 이 PF 대출에 대한 문제가 생겨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건설 종목 들은 굉장히 금리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고, 전쟁이 종식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하다. 첫 번째로는 재건 관련한 내용의 이슈, 두 번째로는 이 금리 관련한 내용의 이슈로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제 협상 같은 경우에도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5월달부터 트럼프 대통령과 누굽니까 여러분들? 시 주석의 만남이 중국에 예정이 되어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 미국이 이란을 때렸던 것은 이란을 때린 게 아니라 그 뒤에 있었던 중국을 타격했었던 것이라고 생각해 봐주시면 되겠고, 이 무대에 대한 세팅을 이미 맞춰놓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슬슬 전쟁을 종결해야지만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11월 달에 있는 중간선거에서 우위를 점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 해서 이란 전쟁을 어느 정도를 마감을 해놓고 나서 누굽니까 여러분들? 시 주석을 만나러 가면서 협상을 유리하게 끌어갈 그런 전략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 가지 영역에서 전부 다 수혜를 받으면서 튀어서 올라가고 있는 대우건설, 사실 이제 대우건설이 이렇게까지 지금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해주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 5만원 갑니다 10만원 갑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 무의미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이제는 역사적 신고가, 즉 지붕 자체가 없어진, 천장이 없어진 상황에 이 목표가를 제시한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뭐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를 제시를 하고 있지만 거기까지 올라갔을 때 찍고 빠진다라는 관점에서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거기서 다시 한번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 커버리지를 내놓으면서 또 올라가면 또 목표가 상향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올려가는 게 증권사들이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은 목표가를 제시하는 게 큰 의미는 없을 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보시다시피 NH투자증권에서 대우건설 팀코리아 시공파트너 유력이라고 하면서 목표가 상향을 내놨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 지금 보시면은 얼마로 지금 목표 주가를 상향하고 있냐면은 42,000원으로 120% 상향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목표 주가 상향은 베트남 원전 수주를 추정에 반영하고 기존 건설 부문 및 원전 부문 타긴 멀티플 상향에 기인한다라고 하면서 현 주가 및 목표 주가 기준으로 2026년 PBR 기준은 3.2배, 4.6배라고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대우건설에 실질적으로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 팀코리아의 시공 파트너로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지금 뽑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미국과 베트남의 추가 시공 협력 감안 시에는 체코에서의 공사비 협상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우리가 이전 정부 때 있었던 바로 이 체코 원전 수주로 인한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 정부의 원전 세일즈에 대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대대적으로 홍보가 됐었던 만큼, 이번 정부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이 대통령이 무슨 이야기를 했었습니까? 원전은 이념전쟁 도구화가 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원전을 열어놓고 판단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만큼, 이번 정부 같은 경우에도 베트남부터 시작해서 튀르키예 같은 경우에도 있겠고요. 폴란드 같은 경우에도 이야기가 술술 나오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 원전이 세일주로 진행된다라고 했을 때는 정부의 성과로 대대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으면서 그 기대감에 먼저 선반영되면서 대우건설 튀어서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을 맞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아직까지도 안 눌러주신 분들 있으면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영상 초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대우건설이 일단은 우리가 단기적인 고점을 찍을 수 있는 구간은 피해가야 된다고 짚어봐 드렸었는데,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대우건설이 이렇게 3연속 장대 양봉을 보여주면서 그 이후로 10% 가까이를 무너뜨리면서 고가 대비해서는 20% 가까이 조정을 보여줬었던 이런 구간이 분명하게도 연출이 됐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는 지점은 무엇이냐면은, 대우건설이 앞전부터 바로 여기까지를 놓고 봤을 때는 이렇게 상승 파동을 1파, 2파, 3파, 4파가 나눠져서 나오면서 5파동을 진행하면서 그 다음에 ABC 파동을 만들어 줬었는데,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 이 중요하게 볼 수 있었던 바로 넥라인이라고 볼 수 있었던 이 구간에서 잘 지켜내 봐줘서 다행인 거지,
만약에 이 구간을 이탈했다라고 했을 때는요, 우리가 상승 3파동부터 시작해서 상승한 것을 절반 정도 반납하는 구간까지도 밀릴 수가 있었던 대우건설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단기적인 고점을 찍을 수 있는 구간에서는 일단 매도 타점을 잡아간 다음에 다시 한번 돌아나가는 자리에서 재매수 타점을 잡음으로써 이런 리스크도 회피할 수 있을 뿐더러 수익률도 더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 기본적인 여러분들의 공략법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언제였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3연속 장대 양봉이 나왔었던 바로 3월 20일 날 매도 타점까지 대우건설 대놓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 자, 여기 언제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3월 20일 날 1700분 가까이가 시청하셨던 영상에서 단기적인 고점을 찍을 수 있으니 매도 타점 잡아가 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짧게 2초 정도만 확인 한번 해보면요, 스러운 낙폭을 보여줄 수가 있다 보니까 지금 구간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매수로 대응한다라기보다는 매도로 수익을 챙겨 가셔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영상 멈췄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3연속 장대 양봉이 나오고 있었던 3월 20일 날 매도 타점에 대해서 분명하게도 말씀드렸었던 이 대우건설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재매수 타점을 잡지 못했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수익률을 놓쳐버리는, 어떤 수익률입니까 여러분들? 그 뒤로 이렇게 상승 흐름이 연출되는 이런 수익률을 놓쳐버리는 정말로 끔찍한 광경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은데, 제가 여러분들 딱 언제요 여러분들? 딱 돌아나가기 직전인 4월 7일 날에는 재매수 타점 안내를 좀 드렸었고, 마찬가지로 보시다시피 4월 7일 날 찍었었던 영상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고 있는지 짧게 3초 정도만 확인 한번 해보면요, 말씀이고, 연관주들이 지금 다 이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굉장히 수상하게 종가상의 5일선을 지켜내주는 자리가 연출될 수 있다고 하면요, 제가 예상하기로는 내일 아니면 모레쯤에는 이렇게 장대 양봉 한번 보여줄 수 네, 영상 멈췄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때 당시에 장대 양봉까지 그려가면서 대우건설의 상승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자, 그 뒤로 실제로 어떻게 좀 진행이 됐었습니까? 바로 이 구간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실제로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고가를 돌파해줬었던 대우건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셔야 되는 그 사유가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단기적인 고점을 찍을 수 있는 구간에서는 매도 타점 대응 안내드렸었고, 돌아나가는 자리에서 매수 타점 드리면서 이 구간에서도 또다시 한번 매수 타점을 반복적으로 드리면서 역사적 신고가를 부숴버렸었던 대우건설이기 때문에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안 눌러주시고에 따라서 이렇게 수익률이 천차만별로 갈릴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앞전에 이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구간에서 구독자님들께 매수 매도 타점에 대해서 대응 안내를 좀 드렸었냐면요, 우리가 이 전쟁 관련한 내용의 이슈가 터져버리면서 급락이 연출되면서 21선을 터치했었던 대우건설이 이 구간에서는 5일선 위로 굉장히 수상하게 올라타주는 걸 지켜보면서 3월 10일 날에 대우건설을 매수 타점 안내를 좀 드렸었고, 자, 여기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화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세컨핸드폰의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래쪽에 있는 이 문자 메시지를 클릭해서 상단에 대우건설을 검색해봤을 때는요, 3월 10일 날 대우건설을 9,530원 이하로 매수 타점 안내를 좀 드리면서, 매도 타점 같은 경우에는 3월 20일 날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었지만 18,900원 구간에서 매도 타점을, 단기적인 고점을 찍을 수가 있는 구간입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매도 대응 안내를 좀 드렸었죠. 자,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돌아나가는 자리에서는 바로 이날에 4월 3일 날에 매수 타점까지 다시 한번 대응 안내를 좀 드렸었는데, 이 다음번 메시지를 살펴보시면요, 자, 마찬가지로 보시다시피 4월 3일 날에 대우건설을 16,820원 영역에서 매수 타점 안내를 드리면서 그 뒤로 이렇게 튀어서 올라오고 있는 대우건설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우리가 지금부터 시작해서는 대우건설이 만약에 내일도 상승을 하면서 연속적인 상승이 또 나오는 케이스에서는 다시 한번 조정을 크게 보여줬다가 또다시 흐름을 다져놓고 이렇게 올라가는 패턴까지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매매에 임해야 되는 그 대우건설이다 보니까, 여러분들께 단기적인 고점을 찍는 구간에서는 매도 타점까지 대응 안내를 좀 드릴 건데, 여기 지금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010-5644-2656번으로 대우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대우건설 매수 매도 타점 실시간으로 문자 대응 안내를 이렇게 보내드려 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현재 이렇게 진행 중에 있는 게 구독자님들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무료로 참여해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지금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이유는 최종적으로는 구독자 100만 명 달성하는 것이 목표고, 그 전까지는 유료 전환할 계획이 없다라고 짚어봐 드렸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참여하셔서 수익 많이 보시면 영상 아래쪽에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공유하기 버튼이 있는데, 이 공유하기 버튼 토대로 내가 이 채널을 통해서 수익 많이 받습니다라고 하면서 주변 분들께 공유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 56442-2656번으로 대우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대우건설 매수 매도 타점 실시간 문자 대응 안내를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 대우건설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 같은 경우에는 매수 매도 타점뿐만이 아니라 또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주식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선물이라고 하면은 바로 이 종목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최근에 이 대한광통신을 비롯해서 광통신 테마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었는데, 최근의 구간에서 이렇게 꺾이는 흐름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잘 버티고 있는 종목을
제가 한 가지 좀 가져왔다라는 말씀이고, 어떤 종목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냐면, 최근에 보시면 여러분들 이 대한광통신을 비롯해서 광통신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미쳐 날뛰는 시장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제가 이번에 준비한 광통신 세력주가 바로 제2의 대한광통신이라고 볼 수 있는 종목을 가져왔다라는 말씀이고, 차세대 광통신 슈퍼사이클의 수혜주로서 이번 종목을 좀 가져왔는데, 아무래도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저점 대비해서 무려 50배 가까운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기 때문에 조금 지금 들어가기에 부담스럽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여러분들께 조단위 실적이 뒷받침되는 저평가된 종목을 가져왔다는 말씀이고, 대기업 고객사를 가지고 있을 뿐더러 주주 친화 정책으로 배당금도 주는 회사, 그러면서 높은 대주주 비율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지금 광통신 테마가 굉장히 핫하지만 언제든지 만약에 이 테마가 휘청한다라고 했을 때는 재생에너지라든지 2차전지 쪽으로도 충분히 수급을 받으면서 튀어서 올라갈 수 있는 여러가지 상승 테마를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왜 광통신에 지금 집중해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AI 시대에 필수 인프라로 떠오르고 있는 빛나는 광통신주라고 되어 있는 기사 타이틀인데, 바로 이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 젠슨 황이 미래 핵심 기술로 광통신을 꼽은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상승 흐름이 연출되고 있는 광통신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광통신은 전기 신호를 빛으로 변환해서 데이터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전송하는 기술이라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생각해 봐주시면 되겠는데, 기존의 구리선의 한계를 보완할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그런 기술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들 지금까지 해서 구리선이 얼마나 많이 깔렸겠습니까? 여러분들 구리를 광섬유로 대체할 수 있다는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광통신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루멘텀 홀딩스라는 종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루멘텀 홀딩스는 나스닥에 상장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저점 대비해서 보시다시피 엄청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으면서, 우리나라에서는 보시다시피 대한광통신이 저점 대비해서 무려 50배 가까운 상승 흐름을 기록해주면서 이전에 있었던 역사적 신고가조차도 뚫고 날아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우리로라는 종목도 6연상에 성공을 해주면서 3월 한 달 동안에 거의 500% 가까운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줬었는데, 제가 이번에 가져온 매집주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 신고가가 바로 이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그 구간까지 도달하지 못한 굉장히 저평가된 후발주로서 제가 이 종목을 가져왔다는 말씀이고,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대한광통신 회사 좋은 건 알겠지만, 자, 우리가 이렇게 50배 가까이 오른 자리에서 사기에는 내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이번 종목을 좀 준비를 해봤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이 종목 이 부분을 우리가 확대를 해놓고 좀 보여드리자면요, 보시다시피 세력의 매집 패턴이 그대로 여실히 드러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이런 구간에서 거래량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던 것이 2016년도부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2016년도부터 무려 그들은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말씀이고, 자, 이 구간에서 이렇게 지금 박스를 치면서 횡보하고 있었던 주식이 그 박스권 상단을 돌파한 지가 얼마 안 됐었던 모습인데, 자, 박스권을 돌파할 때 우리가 왜 세력이 매집을 철저히 했구나라는 것을 지켜볼 수가 있냐면, 바로 그 비밀은 우리가 주가는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거래량은 속일 수 없다라는 말 여러분들께서는 들어보셨죠? 자, 우리가 이 거래량에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이렇게 올려치는 구간에서 엄청난 거래량을 발생시켰었던 이번 매집주, 보시다시피 올라갈 때마다 거래량이 발생을 했었는데, 최근에 그 구간을 이렇게 박스권 상단을 돌파함에 있어서 거래량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거의 마른 오징어 즙자듯이 엄청나게 감소해 있다라는 게 정확하게 확인이 되고 계시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세력들이 매집할 때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사례가 바로 이 블루산업개발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었던 바로 영풍재지의 케이스에서 살펴볼 수가 있다는 말씀인데, 영풍재지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 이미 역사적 신고가를 찍어 놓으면서 거래량을 이렇게 발생을 시켰었던 종목이고, 자, 상승시켰었다가 바로 다시 이런 구간에서 하락을 줬었는데,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엄청나게 발생을 했었던 종목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세력이 매집을 했다라고 눈치를 챌 수 있는 구간이 바로 이 구간에서 연출이 됐었는데, 이전에 있었던 전고점을 명백하게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보시다시피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주가는 속일 수 있지만 거래량은 속일 수 없다라는 말이 있다시피, 거래량이 완전히 마른 오징어 즙자듯이 안 나오고 있다라는 게 앞전의 차트와 비교를 해봤을 때는 여러분들 입장에선 명백하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이렇게 매집을 철저하게 하는 구간을 지나서 결과적으로는 영풍재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매집했다라고 말씀드렸었던 구간이 바로 이런 구간이었는데, 보시다시피 올라갈 때 거래량이 터졌었고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터졌었는데 그 구간을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나오지 않았었죠. 자, 그런데 이렇게 매집의 구간을 거쳐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천국의 계단을 올라갔었던 영풍재지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구간에서 아주 철저한 물량 소화가 있었으면서 그 구간을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전혀 이렇게 발생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가 세력들의 목표하는 가격이 한참 남았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말씀인데, 자, 이 종목 긴 차트로 놓고 봤을 때는요, 역사적 신고가가 바로 이런 구간이었는데 여기까지만 도달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200% 정도의 상승을 예상해 볼 수 있는 종목이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세력이 2016년도부터 시작해서 거래량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매집을 했다라고 하면요, 여러분들 10년 동안 매집을 한 종목을 이 매집 구간을 거쳐서 고작 200% 먹으려고 상승시키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대시세가 예상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왜 하필이면 제가 이 종목을 골라왔냐면, 자, 우리가 대한광통신의 실적과 이 종목의 실적을 철저하게 비교 분석을 좀 해봐드리려고 하는데,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매출액이 1,800억 원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 그러면서 이번 연도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2,200억 원대를 지금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하지만 보시다시피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적자로 발생하고 있었던 기업이면서 이번 연도에 흑자 전환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었는데, 제가 지금 가져온 매집주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2조 5천억 원대부터 시작해서 3조 3천억 원, 4조 2천억 원까지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었던, 이미 하고 있었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거기다 더해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700억 원대에서부터 시작해서 1,600억 원대까지 계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면서 대한광통신에 비해서 훨씬 저평가된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우리가 도대체 저평가라고 볼 수가 있는 거냐면, 자, 지금 보시다시피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2조대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매출이 조 단위로 나오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지금 4천억 원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대한광통신은 마이너스대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이번 기업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1,600억 원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 배당 같은 경우에도 실시하면서 주주를 챙기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 정권에도 잘 부합할 수 있다는 말씀인데, 우리가 핵심 재료로는 어떤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은 조단위 실적이 뒷받침되는 저평가 종목이면서 대기업을 고객사로 가지고 있는 L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서 주주 친화 정책을 펼치면서 높은 대주주 비율, 무려 40%대에 육박하는 높은 대주주 비율이다 보니까 세력들이 물량을 잠궈서 올릴 때도 편하고, 또한 마찬가지로 회사가 흔들릴 걱정이 상대적으로 적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슈린로봇 같은 종목들을 보시면은 결과적으로는 지금 대주주가 반대 매매까지 실행이 됐었던, 원래 5%대에서부터 시작해서 반대 매매까지 실행이 됐었던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높은 대주주 비율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고, 말씀드렸다시피 광통신 테마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재생에너지 2차전지 사업부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광통신 테마가 만약에 휘청하는 일이 발생한다라고 했을 땐 이번 상승 출발을 시킨 것을 언제든지 재생에너지 쪽을 부각시키면서 올라갈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이고,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지금 재생에너지는 우리나라 현 정부가 엄청나게 밀고 있는 테마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이터닉스라든지 현대에너지 솔루션 같은 종목들이 튀어서 올라갔었던 상황인데, 이번 종목도 재생에너지 사업부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이 종목 무료로 참여하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신 다음에 010-5644-6656번으로 문자로 초대박 전송해주시는 분들께는 이번 매집주 여러분들께 참여해보실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안내를 드리고 있다 보니까 많은 참여해보시면 되겠다는 말씀이고요. 자, 제가 여러분들 유튜브 특성상 그냥 오픈을 하고 싶지만, 우리가 많은 분들이 시청하시는 유튜브에다가 그냥 종목을 노출하게 됐을 때는 세력들 입장에서도 언제든지 개미털기가 들어가면서 한번 과하게 털었다가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니까 바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도 한번 개미털기가 들어가는 구간이 연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그냥 오픈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면서 564-4656번으로 문자로 초대박이라고 전송해주시는 분들께는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해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이고요. 다시 한번 대우건설 이야기로 돌아와서 정리를 좀 해보자면, 우리가 대우건설이 이제는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상승 흐름이 연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해서는 대우건설이 뭐 5만원 간다, 10만원 간다, 15만원 간다, 20만원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 좀 어떻게 보면 불가능에 가까운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원전은 수주할 만한 곳이 굉장히 많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께 짚어봐드렸었지만 이미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이 MOU를 다수 체결하고 돌아갔었던 상황, 특히나 이 두산에너빌리티와는 굉장히 많이 체결을 했었던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거기다 더불어서 우리가 체코 원전에 대한 것도 두코바니뿐만이 아니라 템릴린까지도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우건설이 지금 목표가를 계속적으로 상향을 받고 있는 그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고, 거기다 더불어서 바로 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두산에너빌리티 차트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자면은 삼수 끝에 통과한 대미 투자 특별법에 대한 내용의 이슈까지도 우리가 꼭 체크를 해봐 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제가 여러분들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오랜 기간 동안에 영상 촬영하면서 이 구간에서 무슨 내용의 이슈가 있었습니까? 바로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두산에너빌리티 사장 출신인데 산업부 장관에 임명이 됐었던 사건이 발생을 했었고, 이 구간에서는 무슨 내용의 이슈가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관세 협상에 처음으로 들어가면서 이 미국과의 원전 협력을 카드로 쓰겠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마스가 프로젝트만 이야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좀 급락이 연출됐었던 구간이 분명하게도 있었죠. 이때 당시 한번 고배를 마셨었고, 이때 당시에 다시 한번 트럼프 대통령이 에이펙을 기점으로 우리나라에 방문을 하면서 드디어 원전 관련해서 협력할 수가 있겠구나라고 많이 기대감이 증폭되면서 튀어서 올라왔었던 두산에너빌리티인데, 다시 한번 그런 부분이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이 원전의 원자도 안 나오는 바람에 무너졌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주가의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을 때 우리나라 정부의 어떤 입장이, 여러분들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이 좀 나왔었고, 그 이후로 이 구간에서는 무슨 내용의 이슈가 터져나오면서 바로 대미 투자 특별법 관련한 내용의 이슈가 터져나오면서 드디어 3수 만에 이 구간 3수 만에 바로 이 미국과의 원전 협력 내용의 이슈로 인해서 이렇게 튀어서 올라오고 있는 두산에너빌리티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앞으로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지금 원전을 더 건설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추가적으로 2050년까지 해서 300기 가까이를 짓기로 이야기했었던 이 미국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바로 이 미국과 중국의 전 세계를 둘러싼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 이 패권 다툼의 그 틈바구니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AI라는 결론이고, 이 AI라는 것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전력이 엄청나게 필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원전을 엄청나게 증설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 팀 코리아가 미국 원전 건설의 핵심적인 중추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 대우건설의 지금 주가가 33,000원에 위치한 가격은 너무나도 싸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인데,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이 주식이라는 것은 기대감이 선반영되면서 올라가는 구간이 연출되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많이 오르면서 광기가 폭발하는 구간에서의 어떤 흐름까지도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 갑작스러운 낙폭을 보여주는 구간까지도 우리가 생각해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무슨 말씀이냐면은 바로 이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많이 올라오면서, 자, 상승 파동 자체가 어떻게 좀 진행이 됐었냐면, 앞전에 있었던 매물을 테스트해주는 1, 2파동을 발생시켜 나가서 이 구간에서 3, 4파동을 발생시키면서 5파동에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단기적인 고점을 찍으면서 갑작스러운 급락을 좀 연출시켜 줬다 보니까, 우리가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어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구간이 이런 구간에서 연출이 됐었고, 쉬어주는 구간이 분명하게도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상승 파동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 자리를 한번 놓고 보시면은, 보시다시피 한번 장대 양봉 만들어 내줘 놓고 4일 동안 쉬어주고, 한번 장대 양봉 만들어내준 다음에 3일 동안 쉬어준 다음에 지금 튀어서 올라오고 있는 자리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만약에 하루 이틀 정도를 더 체를 해주다가 다시 한번 상승을 보여줄 때 연속적으로 또다시 한번 3연속 장대 양봉이나 아니면 장대 양봉이 올라가다가 윗꼬리 음봉이 발생하는 이런 패턴에서는 단기적인 고점을 찍을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구간에서는 여러분들께 이런 낙폭을 피해갈 수가 있도록 매도 타점까지 대응 안내를 좀 드릴 건데, 5644-2656번으로 대우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대우건설 매수매도 타점 실시간 문자 대응 안내를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오늘 이 대우건설 영상 촬영을 좀 진행해봤는데, 제가 앞으로도 이 대우건설 관련해서 긴급한 내용의 이슈라든지 아니면 타점이 발생할 때마다 여러분들께 빠르게 영상 촬영 진행해드릴 만큼, 영상 종료하기 앞서서는 구독이랑 좋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